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먼저 시간에 이어서 지금 그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의 미래의 전망이라 돼서 제가 먼저 시간에 먼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더 상세히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먼저 시간에 무역 전쟁에 대해서 무역에 대한 비교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중국이 과연 그 군사적으로, 오늘 두 번째인데, 군사적으로 하는 거는 두 번에 나눠서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무기나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군사적으로 하는 이거를 갖다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현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국 패망은 가능한가?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역사적 전쟁으로 본 중국 패망사, 두 번째 현대사로 본 중국. 그래서 오늘은 1번 이 군사력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그냥 말로만 하고 무기만 있다 그래서 패망하는 건 아닙니다. 세계 역사상 약자가 강자를 이긴 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 몽골도 징기스칸이 무기가 좋고 군대가 많고 이래가지고 중국을 휩쓸고 유럽까지 다 싸그리 없앴는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라고요. 다 그때 따라서 그 사람이 경영하는 데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역사를 위에 있는 이 역사는 볼 필요가 없고요. 자, BC는 보지 말고 AD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후에 있어서 지금 현재 25년 이때 무렵이죠. 그때 이제 주전하고 주후하고 이때는 한나라죠.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였는데 한나라가 약 400년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라가 망할 때에 삼국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나왔죠. 여기 삼국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삼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그 삼국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얼마만큼에 대해서 망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나라가 망하면서 삼국이 세워지는데 그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위나라가 섰죠. 위나라가 220년, 그 다음에 총나라가 221년, 오나라가 222년, 1년 차이로 쭉 섰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총나라가 누굽니까? 유비와 제갈공명이 나오는 되죠. 그래서 이제 조조의 나라는 위나라고 송건의 나라가 오나라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거는 끝에 살아남는 거는 여기 280년 오나라가 살아남아요. 위나라는 사마이에서 망하죠. 여기 지금 총나라도 사마이에서 망합니다. 위나라에 의해서 총나라가 망했는데 그때 대표 장군이 사마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총나라가 참 그 삼국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재미있는 부분만 있잖아요. 있어서 제갈공명하고 유비하고 관우 장비 이런 나올 때에 참 그 나라가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나라다 그랬는데, 만들어 놓자마자 금방 40년 만에 그냥 나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사라질 거를 저 많은 사람들의 피와 그때 인생들을 허비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깝깝합니다. 근데 참 나라 한번 봐보세요. 이 40년 거의 40년 만에 거의 망합니다. 조금 여기 또 한 20년 더 길죠. 그래서 60년 만에 망하죠. 이게 나라의 형태입니다. 40년, 60년이 나라가 망한 것이 이때 표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진나라로 넘어왔는데, 진나라에서도 서진, 동진 이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흥했다, 망했다, 265년?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뭐, 한 40년, 뭐, 그러다가 망해버리죠. 여기는 좀 더 긴데, 여기는 이제 한 100년 정도 있었네요, 동진은. 그러니까, 이런 정도밖에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참, 갑갑할 정도로, 그런 것이 세상의 어떤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길면 100년, 그잖아 30년, 40년에 망했다라는 것이 초기 것으로 보는데, 자, 제가 이제 세밀하게 보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현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중기인데, 중기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이제 남북조라고 해가지고, 남조 북조가 이제 중국에 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제 420년에서 470년, 480년, 뭐 거의 몇 년 차입니까, 여기에? 거의 30년? 여기도 지금 현재 40년, 50년, 60년, 70년, 뭐 거의 30년에서 50년 안에 다 이렇게 망해가지고 없어지는 나라들이죠. 34년, 50년, 뭐 이게 나라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다 이제 망했죠. 우리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수나라, 당나라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얼마를 나라가 존재했는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존재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만들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인데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랬구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4대 주산, 내가 여기 나가서 보면 어른들을 마을 속에, 지금 미국하고 싸우면 중국이 이길 거야, 지금 이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상이, 지금 여기도 안 봐봐요. 여기로도 안 봐보세요. 몇 년입니까? 10년, 뭐 20년, 30년, 40년, 50년에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70년 정도 있었네요. 70년 정도. 자, 이렇게 이제 있다가, 한번 나라가 이제 127년, 또 279년, 여기는 100년이 넘게 있는 나라가 되었네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나라의 존재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우리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렇다면 이제 지나간 한 1000년 전 정도만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000년 정도를 볼 때에 지금 송나라 우리가 알죠. 여나라, 금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우리가 뭐 명의 사대를 해야 된다, 청의 사대를 해야 된다, 뭐 원의 사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계속 우리 여기 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송나라하고 여나라, 서나라도 똑같아요. 여기서 봐봐요. 96년에 세워져 가지고 120, 그러니까 120이니까 60년, 67년 있다가 무너졌죠.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내용을 쭉 봐보면은, 자, 907년에 세워졌다가 125년, 자, 여나라. 거의 뭐 100년 넘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죠. 봐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시라고요. 1115년, 1230년, 거의 뭐 100년 남짓, 그죠? 그럼, 자, 원나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원나라부터 여기가 좀 중요한데, 자, 1279년, 그래서 1368년, 그럼 몇 년이에요? 약 한 90년?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다, 100년 안에 다. 그 다음에 1368년에서 600년을 갔네요. 1644년.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0년 정도 있었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게 이제 좀 명나라가 좀 오래 있었네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부위 황제라고 그러죠. 그 청나라가 이제 중국의 마지막 황제라고 볼 수 있죠. 황제의 나라로는. 그런데 황제가 1991년에 끝나기는 했으나 이미 이때의 1841년에 이미 아마 식민지화 됐다는 거죠. 반은 식민지화 됐어요. 중국에. 어디에 대해 식민지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식민지화된 게 영국이잖아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데에 식민지화가 되어가지고 이 뭐 일부는 다 여기에 복속돼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청나라 마지막에 이제 황제가 들었습니다. 새로운 손권이라는 사람이 들었어요. 손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서지요. 그래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여기에 이제 그 여러분들 아는 대로 대만 국민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었는데 그 지금의 뭐 대통령인가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1949년에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뭐 대통령이 세운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선 나라예요. 그러면 2000년이니까 50년, 이제 60년, 약 60년 정도 중국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번 이거를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요 세 개만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개 나라만 요것만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지금 여기에서 여기 나라로 청나라 중간에서 이렇게 망하는 거,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왜 망했는가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배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청나라에 지금 1841년에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선조격인 여기에 손문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영국의 식민지배, 여기가 지금 현재 홍콩이 넘어가는 그때 시기지요. 뭐 이런 때를 봐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이 이제 청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나라가 망하는 과정은 제1 아편전쟁이라고 합니다. 1839년에서 1842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국이 나쁜 나라죠. 왜냐하면 아편을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자꾸 그 중국에다가 팔았죠. 처음에는 항료 장사를 했습니다. 항료를 갖다가 영국으로 유럽으로 가져가니까 돈이 많이 됐죠. 이제 그래다가 이 항료가 잘 안 되니까 저기 그 인도를 식민지를 삼아서 인도에서 또 향료를 만들었어요. 그 인도를 만들 때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의 동인도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인도의 모든 향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지배를 했습니다. 뭐 이러는 과정에 서로 이제 그 완력 다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은을 갖다가 그때 돈을 했는데, 은을 갖다 자꾸 중국에 갖다 주니까 은이 없는 거예요, 영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은을 다시 받아내려고 아편을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을 받아가지고 향료를 사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편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갖다 청나라에서 그거를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편을 막으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그 항모를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때에 청나라가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1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졌지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아편 단속을 펼치고 마약상들을 홍콩에서 내쫓고 막 이래는 바람에 이제 영국이 이 아편 단속에 불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1842년에 영국의 승리로 종결됐습니다. 난징 조약이라고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로 비교해도 인구가 지금 현재 약 6천만 조금 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5천만, 6천만 그러죠. 남북을 합치면 우리나라 8천만 정도 되니까 영국보다가 더 클 수도 있죠. 나라 땅덩어리로 봐도 영국하고 비슷합니다. 뒤에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영국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즈도 비슷합니다. 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중국을 먹어버렸어요.
중국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중국을 못 먹습니까? 맨날 붙어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이제는 삼킬 때가 왔어요. 일본도 삼킬 때가 왔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지도자들이 머리를 쓰고 앞서서 내다볼 수 있느냐. 영국은 그때 앞서서 내다보고 군함을 만들고 스코틀랜드를 접수하고 여러 유럽 나라들을 평정시킴으로 해서 영국이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김으로 인해서 홍콩을 영국에다 주기로 했죠. 이때부터 이제 청나라가 식민지화 된 거죠. 그래서 광동, 함흥, 복주, 영파, 상해 등 5군 항구를 내주면서 야 너들 마음대로 써. 그래서 이제 홍콩을 그때 당시에 이제 100년을 계약하고 넘겨줘서 90년도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개항도 하고 영사도 거기다 보내놓고 그리고 중국이 졌으니까 이제 배상금도 줍니다. 배상금을 1200만 달러, 몰수된 아편 600만 달러 등 3년 안에 영국에 지불한다. 뭐 이런 거를 다 썼고 그 다음에 독점 무역을 폐지한다. 뭐냐면 이제 공행이라고 하는 것을 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때 청나라에서 공행이라고 하는 무역상들을 둬가지고 우리나라의 보부상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독점권을 줘서 그 사람들 외에는 이게 물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이랬어요. 그래서 관세를 정하고 또한 이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 당시에 1차 무역전쟁, 아편전쟁을 중동전쟁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청나라 지금 중국이 치욕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작은 나라에서 중국이 땅덩어리 크다고 떵떵거리 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나라 힘냅시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편전쟁은 1836년에서 1860년 사이에 에로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로우라는 건 배 이름입니다. 배 이름. 그래서 아편전쟁 후에 청나라의 개방이 기대만큼 열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때에 이제 영국이 아일랜드하고 프랑스와 청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중국이 졌죠. 그래가지고 참 뭐라 그럴까 이때를 가지고 에로우 사건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로 인해서 영국이 어떻게 보면 속국이 됐다는 거죠.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정말 중국을 한번 속국으로 만들어 봅시다. 내 이 말 하면은 그럴 거예요. 와야 어떻게 저렇게 될 거를 생각해야 되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국이 중국을 먹었다니까요. 자, 우리도 한일합방처럼 진짜 한일합방 한번 우리도 역전으로 일본을 한일합방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속국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뭘로 경제로든지 힘으로든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 외교 사절을 베이징에 상주시키고 이렇게 이제 다 했죠. 끄트머리가 기독교를 공인으로 인정까지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텐진조약이라고 이걸 붙였습니다. 텐진조약.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부심이 있는 게 바로 겁니다. 어느 나라든 싸워서 영국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침만 930번인가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참 이 외침만 당하는 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나 일본하고 왜 자꾸 사대하는 것처럼 설설 깁니까? 이젠 좀 뭔가 당당해질 때가 오지 않았어요? 좀 기술력도 강하게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지금 비행기도 자체 제작을 어쨌든 하고 있는데 군함도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선소 세계 최고잖아요. 어떻게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새 힘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국처럼 작은 나라지만은
영국이 우리나라 같지만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영국을 볼까요? 영국의 국기가 상징하고 있듯이 이 영국은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모여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의 원래 잉글랜드는 이겁니다. 영국은 원래 이 잉글랜드 이거 국가 그리고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기 이게 이제 아일랜드 국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바로 뭐라고 영국 국기가 됐죠. 국기가 된 겁니다. 영국 국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게 다 그 아일랜드 빼고 영국 그 본토만 따지면 중간을 잘라 가지고 위로는 스코틀랜드고 밑으로는 지금 그 영국이죠. 잉글랜드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번에 브렉시트라고 하는 게 나오죠. 브렉시트.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브렉시트라는 게 뭐예요? 스코틀랜드가 위에 그 영국 반,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 38선 위에 있는 이북이 독립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독립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게 브렉시트라는 게 이게 스코틀랜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알이 되면은 이게 잉글랜드는 남한밖에 만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싸워가지고 이겨서 중국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중국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내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자, 대한민국이 중국하고 일본을 한번 이렇게 쬐끔 눌러봅시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나? 그러면 그냥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교육이죠.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전문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 때는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전문화된 기술이 아니 지금 현재 왜 수소차 같은 것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0년 20년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조건들이 얼마든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아니 지금 일본이 반도체 부품들을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제작하는 화학 제품들이죠. 그것들을 지금 현재 왜 우리나라가 참 답답하게 여러분들 업신여기를 받습니까? 우리나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견되었던 겁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일본은 언제든지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게 지나간 5천년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준비를 안 하냐고 지도자들이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언제든지 우리는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에 나와 있듯이 정부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면 국민이 부여한 조직, 국민을 보호하라고 정부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정부 조직이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면 그 조직을 해체하고 새롭게 만들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 권리이고 그건 마땅한 권리라고 미국 독립선언서 제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만 일본과 중국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만 중국과 일본을 우리 발 아래 태국이 이렇게 놓인 것처럼 여러분들 발 아래에다가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가치관,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 인종, 문화, 패권 막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뒤엉켜가지고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본과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가 좀 눈을 열어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이 당연히 세계 패권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땅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러시아가 미국보다 땅이 작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렇게 벌벌 매고 있나요? 캐나다가 땅이 적어요. 브라질이 땅이 적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캐나다나 브라질하고 지금 현재 맞먹으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 올라온 나라 아니에요. 근데 땅덩어리로 봐서는 뭐 40분의 1
50분 제일 1위는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도자들이 눈만 열리면 됩니다. 조금만 내다보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삼성이 반도체를 먼저 내다보고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 산업의 쌀이라는 걸 내다보고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들어가는데 4차 산업, 5차 산업에 미리 내다보고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 우리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앞서나가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재 LNG선 같은 거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잘 만든다고 지금 조선업에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증명하고 있잖아요. 산업의 쌀이라고 지금 반도체가 도저히, 내가 어릴 때는 일본을 도저히 한국은 못 넘어선다, 말도 안 된다, 넘어선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3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지도자들과 좀 학식과 지식 있는 사람들이 먼 데를 내다보고 지금도 준비하면 반드시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의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11척, 12척, 이번에 헌법을 통과해서 12척까지 늘큰다는데 법으로 제정해서 항공모함을 줄이지 못하도록 숫자를 맞추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미국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미국이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느냐? 자, 구글과 같은 거 왜 못 만들어냅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왜 못 만들어냅니까? 그 페이스북을 만든 주크버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이디어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지혜로 하면은 2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회는 있고 준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북만 바라보고 자꾸 어쨌든 통일시켜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다 보면 진짜로 우린 이 뒷걸음치를 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됩니다.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세계의 어떤 지식산업들을 앞서 나가도록 만드는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력,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기술들을 지금 내놓는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컴퓨터라는 거 생각해 봤어요? 택도 없는 핸드폰요? 택도 없는 이런 게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TV가 나왔는데 TV 안에 사람이 있나 하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참 지혜가 모자랐는데 지금 누가 그럽니까? 자,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저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하게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